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대표 서경석 목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구로울의 강효식 후보와 김용태 의원의 단일화를 이뤄내고, 또 인천 서구에서 또 박종진 후보와 이행수 후보의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5군데에서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지금 도저히 단일화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7군데가 됩니다. 7군데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완전히 불가능해서 단일화만 되면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각별한 대책 강화가 있어서 그쪽에서 여론조사 다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가지고 우파 시민사회가 표에 쏠린 현상을 통해서 단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미래통합당이 전혀 무반응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이 지금 우리공화당은 전국에 42군데에서 출마를 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군데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은 아주 전형적인 문재인 이중대로서 우리는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을 천하의 역적당이다, 박근혜 정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마땅히 해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밝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대 플스 포럼의 회장님이신 잠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최명진 사무총장께서 성명서를 남겨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교우 플스포럼 회장 박성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제가 뭐 국회의원 후보도 아니고 또 후보를 또 지지하기 위한 발언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것은 새로운 한국운동본부, 새로운 한국운동본부의 이름은 우리 누구나 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라는 그 테마의 목적을 향해서 뛰고 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소영성 목사님께서 한동안 일생을 바쳐서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애국운동하신다는 거에 저희는 많은 공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우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또 선거의 공정한 경쟁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 방법을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참 쓴소리를 듣기 제일 좋은 자리가 우리 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을 위해서 또 새로운 한국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모든 어려운 그 임무를 다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시민단체로서 또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냥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저희 그 고대 팀들, 또 대학 팀들, 플스포럼의 그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돕고, 또 우리가 또 지지할 것을 지지해드리고, 또 혹시라도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또 조언을 드리고, 이래서 공정하게 또 이제 후보 단일화의 작업을 잘 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돕고 우리가 후원해드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편견을 가지시 마시고 또 공정한 그 마음으로
마음을 열시고 또 이 후보 단위에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상에 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의 우파 패배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우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마지막 노력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의 공천 실패 때문에 최소한 10석은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4.15 총선 상황이다. 공관위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를 컷오프시키고 지역구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공천하면서 이래서는 절대로 우파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컷오프당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 적지 않다. 그나마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합의한 구로을이나 인천 서구을의 경우는 다행이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우선 여론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무소속 후보는 여론조사에 동의하지만 미래통합당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 남양주을, 하남시, 수원정, 광명을과 같은 지역구가 그러하다. 지역 연고가 없거나 사회 경험이 전무한 청년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되면서 여론조사를 하면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여 끝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좌파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한쪽의 동의로라도 전화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려고 애쓰는 곳이 하남시, 수원정, 남양주을 지역이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면 단일화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서 대구는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등포을, 청주 흥덕구는 새한국에 의해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지역의 무소속 후보와 부산 동대구, 충남 공주의 무소속 후보는 여론조사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지율도 낮을 것으로 보여져 당연히 미래통합당으로 단일화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 지역의 우파 시민들을 강력하게 조직하여 시민들의 힘에 의한 단일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후보들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소극적이어서 이대로 가면 우파가 절대로 당선될 수 없는 지역이 적지 않다. 광명시 갑, 광명시 을,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남양주을, 수원 정, 충남 남진, 인천 남동을은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없고 지금 우파 시민사회는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단일화만 되면 반드시 우파가 하는데 이대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에게 귀띔해 주든지 지침을 주든지 해서 우파 시민사회가 누구를 찍을지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천 참사가 명백한 선거구에서는 무조건 미래통합당으로 단일화하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공천이 잘못된 미추홀 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윤상현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하고 안상수 의원은 사퇴하도록 미래통합당이 권고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론조사를 근거로 우파 시민사회가 누구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할지 알려주기 바란다. 두 번째, 우리 공화당과 친박신당은 문재인 이중대 역할을 당장 그만두고 모든 지역구 공천을 취소하라. 우리 공화당이 92곳에 공천하면 미래통합당은 최소한 10석은 잃는다. 대부분 바쁜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화당은 명확한 문재인 이중대이고 서청원, 조원진은 박근혜를 배신한 천하의 역적이다. 비례 3%를 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10석을 주어도 상관없다는 자들, 총선 승리는 안중에 없고 자기들 국회 진출만이 목적인 자들이기 때문이다. 홍문종의 친박신당도
문재인 이중대기는 마찬가지다. 신박신당은 자기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추호도 없으면서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표만 깎아먹어 우파의 총선 승리에 총력을 다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를 배반하고 있다. 이에 모든 우파 세력은 우리공화당과 신박신당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이 두 당의 당원들은 박근혜를 배신한 우리공화당과 신박신당을 전부 탈당하여 이 두 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다만 기독자유통일당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3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공표하기로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들 기독인들과 애국시민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몰아주자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기독자유통일당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우리공화당과 신박신당도 기독자유통일당의 전철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